예, 안녕하세요. 차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편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투부정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잡았죠.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또 토익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 배울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에서는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동사가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오면 이 뒷동사의 모양은요 바꾸게 돼 있어요. 영어에서만 그럴까?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보세요. 자, 봤다. 결정했다. 아이고, 결정했다. 이렇게 있으면 봤다 결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사와 동사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을 어떻게 했다?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보는 것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말도 동사와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면 앞에 있는 동사를 보는 것 어떻게 합니까? 명사화 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사식.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어는 우리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어때? 뒤에 있는 동사를 명사화 시킵니다. 명사화 시켜야 돼요. 이 뒤에 있는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방법은요. 우리나라는 보는 것을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투부정사죠. 우리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래서 뒷동사를 명사화 시킬 때 투부정사로 명사화 시키는 거야. 동사의 ing는 나중에 배울 건데요. 요거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도 명사죠. 그 동명사란 말 안에 명사란 말이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동명사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동사를 항상 동사와 동사가 연속해서 나올 때는 뒷동사를 투부정사나 동사의 ing로 바꿉니다.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뒷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동사예요. 그러면 어느 때 투부정사로 바꾸고 어느 때 동명사로 바꾸느냐? 이거는요. 이 앞에 있는 동사의 성질에 달려 있는 거야. 이 동사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뒷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고 ing로도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뒷동사는요. 앞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이하하는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얘는 뭐라고?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to 이하하는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동사가 두 번 왔을 때 뒷동사의 모양을 투부정사로 바꾸는 앞동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즉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wish, hope, decide, choose, plan, learn, agree, fail, refuse, promise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뒤에 동사가 와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한다? 예, 투부정사로 바꿔서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번 우리 간단하게 작문 한번 해볼까요? They. 자, they refuse. 자, refuse는 뜻이 뭡니까? 거절했다는 뜻이죠. 그들은 거절했다고야. 뭐를? 계약서를 사인하는 것을. 자, 지금 이 동사가 왔는데 이 뒤에도 뭐가 와야 돼요? 또 동사가 와야 돼. 어떤 동사? 사인하다라는 동사가 와야 돼. 그렇죠? 사인하는 동사가 나와야 돼. 그러면 동사가 동사 두 번 못 쓰잖아요. 어떻게 한다? 뒷동사를 명사화 시켜서 이 refuse에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목적으로 만들어줘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refuse는 뒷동사를 뭐로 바꾸는 애예요? 투부정사로 바꾸는 애죠. 그래서 뒤에 뭐가 오는 거야? to가 오는 거죠. to sign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을? to sign. 사인하는 것을. sign도 나름대로 동사니까 뭐예요? 뒤에 목적어 취할 수 있죠? 그래서 목적어로 뭐가 온 겁니까? the
contract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가로치면은 여러분 맞힐 수 있겠습니까? 동사 왔을 때 refuge는 뒷동사를 뭐로 바꿔요? 투부정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장 또 보세요. My manager has decided to retire. retire는요 은퇴하다는 뜻이죠. 나의 매니저는 결정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은퇴하다는 동사가 또 와야 돼. 그러면 동사가 연속해서 못 나오잖아요. 그럼 뒷동사를 바꿔줘야 되잖아. 명사시켜야 되죠. 그런데 decide는 뒷동사를 어떻게 명사시켜줘요? 투부정사를 명사시켜주죠. 그래서 to retire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예요.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또 나왔네. 몇 형식? 5형식 문장이에요. 5형식 문장. 즉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죠. 이 목적 보호 자리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이거는 이 앞동사의 성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동사들이 올을 때 뒤에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한다?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을 한번 볼까요? tell, ask, encourage, persuade, order, warn, advise, remind, allow, enable 같은 건 어때요? 목적 보호로 뭘 취해? 투부정사를 취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보죠. 목적 보호. 나는 한번 장문을 해보면 여러분들 편해요. 나는 말했다. 나는 말했다야. 주어 동사죠? 그럼 뭐야? 이 to는 5형식 동사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나는 말했어. 자, 그녀가 her. 그렇죠? 이제 뭐 나와야 돼요? 목적 보호가 나오지 할 차례죠. 그녀가 뭐뭐 하도록. 근데 to는 동사의 성질이 어때요?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o 뭐 하도록? read 3 books. read 3 books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즉 told란 이 tell이라는 동사는 목적보호로 뭐 취해? 투부정사 취한다. 그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토익에 잘 나오는 게요. allow 있죠? allow하고 enable은요. 너무너무 시험이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allow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블랭크로 놔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동사 형태를 물어봐요. 그럼 뭐가 답이야? 투부정사가 답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문장 더 보죠. I warned him not to touch the computer라고 돼 있어요. 아, 여기 딱 문장 보니까 어때요? 아, 원이란 동사도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투부정사를 취하면서 5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5형식에서 목적어, 목적 보호는 주어, 동사관계. 나는 경고했다. 그가 앞에 to 앞에 not이 붙었네. 이건 뭐예요?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 나쁘죠? 그가 터치하지 말 것을 뭐를요? 그 컴퓨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5형식 동사를 본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단어들, 거기 있는 예문에 나왔던 제가 쭉 적어놓은 그런 단어, 동사들 있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도 취하고 또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라 그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자, I want. 딱 적었어요. 나는 원하는 거죠. 나는 원해. 뭐를? 그 영화를 볼 것을. 그러면 나는 원한다. 여기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영어에서는 동사가 또 나와야 되죠. 보다란 동사가 또 나와야 돼. 그렇죠? 동사가 또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를 또 써줄 수는 없잖아요. 뒷동사를 명사화시켜야 되죠. 근데 원투는 뒷동사를 어떻게 명사화시킵니까? 투부정사를 명사화시키죠. 그래서 to see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to see가 되는 겁니다.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또 see는 또 나름대로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목을 가진 거예요? 목적어를 가진 거죠. 그래서 see the
movie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원트가 몇 형식 동사로 쓰였습니까? 3형식 동사로 쓰였죠. 왜? to see라는 목적어를 취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want는요. 5형식으로도 쓰입니다. 즉 I want 나는 원합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나는 원해. 목적어가 예를 들어서 누가 할까요? 나의 여자친구가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y 여자친구 간단히 얘기하면 GF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채팅하죠? 채팅할 때 GF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자, 그럼 뭐예요? My girlfriend. To 나는 원해. 나의 girlfriend가 뭐 하기를? To see the 뭐예요? movi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나의 친구가 보도록. 그래서 이 원트라는 동사는 3형식으로도 되고 5형식으로도 쓰인다. 그걸 본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ask도 마찬가지고 expect도 마찬가지고 mean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I expect visit. 오케이. expect 기대하다라는 동사와 방문하다는 동사가 맞닥뜨렸어요. 충돌했단 말이야. 그래서 뒷동사를 명사시켰는데 어떻게 시켰어요? to visit으로 바꾼 거죠. 방문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어디를? The new hotel을. 두 번째 문장은요. expect가 이번에 몇 형식으로 쓰였습니까? 5형식 문장으로 쓰인 거예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와 투동사 나왔죠. 나는 기대합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그녀가 to visit 방문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5형식 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5형식 문장을 적게 되면은 5형식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오냐면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원형 부정사의 정의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원형 부정사는 뭐라고요?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오느냐?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동사의 성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동사가 올 때 뒤에 원형 부정사가 오느냐? 거기 제가 교재에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동사?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올 때는 이 뒤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뭐가 온다?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 사역동사 적어놓은 거 보세요. make, have, let, get 이런 것들은요 다 뜻이 시키다는 뜻입니다. 주어는 시킨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그 다음에 지각동사 feel, watch, see, hear, listen, notice 이런 건 어때요? 목적어가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작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간단하게나마 작문을 한번 해보죠. 이거 한번 보죠. She had를 썼어요. 이때 나는 had를 쓰면서 가지다의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사역동사 시키다의 뜻으로 had를 쓴 거예요. 그녀는 시켰다야. 그렇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이에요. 그녀는 시켰어. 누가? 내가.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녀는 시켰다. 내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 얘는 사역동사니까 목적 보호를 취할 때 뭐로 옵니까? 원형 부정사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bring. bring. 뭐 하면 되겠습니까? 워러 하면 되겠죠. 그녀는 시켰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이렇게 to 부정사가 안 오고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나는 봤다. I saw. 나는 봤어. 그렇죠? 봤어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녀가 해볼까? 그녀가. 그렇죠? 그녀가. 이제 여기 이제 목적 보호해야 되죠? 동사가 또 와야 되잖아요. 나는 봤다. 그녀가 동사하는 것을. 근데 동사가 올 때 어떻게 온다? to 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라 to가 생략될 때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play the piano.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원형부정사가 온다는 거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원형부정사가 온다. 그런데 앞에가 지각동사일 때는 이렇게 원형부정사도 오지만 또 뭐가 오냐면 동사의 ing도 와요.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 뭐도 온다? 플레잉도 와요. 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플레잉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봤다 그녀가 피아노 치고 있는 중인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플레잉도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목적 보호로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겠습니까? 여기에다 가로치고 나는 거죠. 여기다가 시험 문제에는. 그리고 A, to bring, B, bring, 뭐 brings 뭐 이렇게 납니다. 뭐로 가야 돼? 원형 부정사가 답이죠. 왜? 앞에 있는 동사가 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답이야? 원형 부정사나 동사의 ing가 답이죠. 왜? 앞에 있는 동사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help란 동사 한번 보죠. 이 help란 동사는요, 조금 이상하네요. 얘는요, 동사 중에서도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느냐? 이 help는 원래 동사 다음에는 동사 다음에 동사가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동사를 뭐로 바꿨죠? 투부정사나 ing로 바꾼다고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help란 동사는요, 유일하게 뒤에 바로 동사가 붙어도 됩니다. 또는 to 동사도 돼요. 요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help가 오형식 동사로 쓸 때는 help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또 뭐가 올 수 있냐면요. 투가 생략 된 무슨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올 수 있다는 게 다르죠. 이 help는 약간 특이하죠? 예, 약간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투부정사 구문입니다. 투부정사 구문. 투부정사 구문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to 형용사, to 동사 원형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무 형용사입니다. to 이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형용사다, to 이하해서 또는 to 이하하기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enough to예요. enough to 다의 동사 원형 나왔죠? 이건 뭐예요? to 이해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n order to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GM is planning to cut. 지금 planning이란 동사는 또 어때요? 이 문장을 보니까 아, 뒤에 동사가 올 때 뒷동사를 뭐로 바꿨어요? 투부정사를 바꾸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느껴야지. 즉, GM은 자를 것을 계획합니다. 뭐를요? 500 jobs, 500개의 일자리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ave cost,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car is too expensive. 이 차는 너무 비싸. 뭐 하기에? To buy, 사기에. 돈이 얼마나 없길래 비싸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he has been working hard.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뭐 할만큼 충분히. enough to win the contract. 컨트랙트를 얻을 만큼 충분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이 아니라 걸음주기 문제예요. 걸음주기 문제. 제가 일부러 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응? 이 걸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영어가 실력이 쑥쑥 잘하려면. 자, Mr. Kim has agreed. 동의했다 그거죠? 동의했다야. 그런데 지금 A, B, C들이 보니까 동사의 변형 형태들이 와 있어요. 동사의 변형 형태들. 도대체 뭐가 답이냐 그죠?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바로 올 수 있어요? 없지. 그럼 뒷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투부정사 아니면 ing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투부정사 아니면 ing로 바뀌어야 돼.
그 개념만 알아도 몇 번과 몇 번은 탈락입니까? A와 C는 탈락이야. A는요, to 부정사 될래다 말았어. to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sign이란 동사 원형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될래다 말았어.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signed. 뒤에 ed가 붙은 거.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얘도 아니야. 그러면 B하고 D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가 답일까? 이거는 앞동사의 성질에 달려있는 거죠. agree가 뒷동사를 뭐로 바꾼다고 배웠습니까? 뒷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꾼다고 그랬어. 그래서 to sign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to sign은 agree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목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sign까지를 한번 해석하세요. Mr. Kim 서명할 것을 동의했다. 그렇죠? 물론 to sign은 agree의 목적어지만 그래도 동사가 나왔으니까 하나의 동사를 보고 해석하자 말이에요. Mr. Kim은 서명할 것을 동의했다. 뭘요? 계약을 누구랑? With the company, 회사와. 어떤 회사? From England, 잉글랜드 출신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오케이,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allow가 눈에 들어오네. allow는 어때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allow 다음에 목조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to 부정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to 부정사.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to change가 되는 거죠. 자, 해석합니다. They own은요, 뭐의 준말이냐면 will not의 준말입니다. will not. 뭐뭐 하지 않을 거란 뜻이죠. 그들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당신이 to change, 바꾸는 것을. 뭐를요? The company's benefits program. 회사의 혜택 프로그램을 해서 답은 C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투부정사를 두 강의에 걸쳐서 끝냈는데 여러분 꼭 복습하고 꼭 투부정사의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